천국의 열쇠 독서 감상문의 두 번째 편으로 저자와 등장인물의 세계관 분석입니다. 저자와 등장인물의 세계관을 평하기 전에 우선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소설은 종교개혁이 휩쓸고 지나간 유럽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다. 비록 종교개혁이 끝나고 시간은 한참 흘렀지만 신구교 간의 갈등과 반목은 여전히 남아있던 시대였다.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 달리 선택되었던 종교로 인하여 유럽에서는 지역별 갈등이 첨예하게 각을 세우던 시절이었다. 또한 종교개혁으로 인한 가톨릭 내부의 반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제들이 과거의 공로주의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음을 소설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교리에 열중하는 사제들의 모습은 안타깝고 답답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더구나 헌금에 열중하는 사제들의 모습을 소설은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때는 종교개혁 후 여러 가지 상황이 가톨릭의 해외 선교를 활발하게 진행되게 만들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많은 가톨릭 선교사들이 아시아 지역과 남아메리카 지역 등으로 파송되었다. 가톨릭 선교사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소설 속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 시기가 제국주의를 앞세운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나던 때란 것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저자가 바라보는 세계는 위에 밝힌 시대적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 종교 개혁 속에서도 개선되지 않는 가톨릭의 타락과 모순에 대해 저자는 프랜치스 치섬을 통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선교지에 대한 제도적 가톨릭 교회의 우월적인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도 소설 속에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과 비판이 오히려 저자의 번뇌가 된 것을 소설 속 치섬에게서 발견하게 된다. 특히 마리아의 우물 사건을 통해 저자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하나님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치섬이란 등장인물을 통해 보여준 삶 속에서의 복음 전파와 실천에서 저자가 바라보고 원하는 세계에 대한 열망이 엿보인다. 어쩌면은 저자 자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타락과 모순을 품고 살고 있다는 참회의 기록으로까지 느껴진다. 그렇기에 소설 속 등장인물이나 상황들이 다분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질 듯 하다가도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자면 치섬이란 인물을 내세운 저자 본인도 당시 가톨릭만큼이나 모순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정한 하나님 뜻과 복음의 길을 찾기 위해 이 소설을 쓴 것 같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자면 저자의 세계관은 다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지만 단순히 외부적인 요소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아닌 자기 모순에 대한 번뇌와 극복이라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종교나 기독교에 대한 관점은 교리나 제도적 틀 속에서의 종교보다는 신앙이나 삶이란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이 소설의 내용을 신실하게도 할 수 있고 위험하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폴 틸리를 경계선 상의 신학자로 부르는 것처럼 이 소설과 저자의 관점은 소위 경계선 상의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천국의 열쇠 독서 감상문 두 번째 편을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